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남 초대석의 이창호입니다. 요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인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양성필 관장님을 모셨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관심들을 또 인기를 좀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용인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용인시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용인의 보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용인의 서북부 지역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디 다른 법인에서 지금 맡고 있으신 거죠? 네, 사회복지법인 양지바른이라고 네네. 법인이 생성된 지는 약 30년 정도 됐고요. 네. 산하의 장애인 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네. 사회복지 전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그 장애인 복지관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신 거예요? 실인원으로는 용인의 장애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용인의 3개 구 중에서 기흥구에 또 집중적으로 또 몰려서 살고 계십니다. 네. 그 중에서 약 실인원으로는 한 3,000명 정도 이상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하루에 평균 약 1,000여 명, 연간으로 약 35만 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1,000여 명이면 좀 이렇게 공간이 좁거나 그렇진 않나요? 복지관에 오셔서 하루 종일 계시는 건 아니고 네네. 어떤 분들은 종일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거나 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시죠? 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총 한 29개 영역에 네네. 한 20여 개 정도 이제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당연히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재활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수교육, 네네. 직업재활, 주간보호센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직 직원들, 그것도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물어보세요.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냐. 네네. 근데 이제 저희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준공무원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단지 급여 체계는 국가에서 정해준 급여 체계가 있습니다. 그 급여 체계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급여를 받는 것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민간에서처럼 수익이 발생을 해서 그 수익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조직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어지는 급여 이외에는 기타의 수당은 없습니다. 네. 어떻게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좀 가장 잘 됐다 하는 부분 좀 있으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직원인데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해 동안 계속 부단히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연수, 그다음에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던 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비유를 좀 가끔 하는데, 이제 의사들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기술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사회복지는 이 지역에 무수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어쩌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이 다른 전문 직종하고는 상당히 차별되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스토리 플러스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연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애인의 대부분은 중도에 발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50이 되고 60이 돼서 중도의 장애가 됐는데 내 아들이 군대를 갔다. 근데 내가 몸이 불편해서 면회를 한 번도 못 갔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아드님을 면회를 가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내지는 내가 또 이제 중도에 그렇게 장애가 됐는데 우리 며느리가 효부여서 나를 아들하고 나하고 며느리하고 나를 이제 모시고 산다. 근데 뭐 장애가 되다 보니까 직업을 변변하게 가질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우리 며느라이 뭐 생일상을 한 번도 못 차려줬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연을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꾸준하게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0여 건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초등학교 2학년 뇌성마비 여자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한테 뭔가 어떤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 워낙 이제 중증의 뇌성마비 아이고 나를 많이 도와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 해서 엄마한테 그걸 부탁을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복지관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이제 그 사연이 있는데 그 따님의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사진과 그 어머님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구절절 이제 사연을 적으시고 이제 뭐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다. 이제 이런 사연을 좀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선생님 몰래 그 친구 사연을 올린 친구의 집에서 깜짝 파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셨는데 가 보니까 그래도 아주 행복하게 단란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장애 가정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도움을 주러 오셨을 때 저 이렇게 좀 풍선도 좀 마련하고 뭐 케이크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좀 마련하고 해서 그 파티를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특히 그 중증의 초등학교 2학년 뇌성마비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하여튼 행복해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연 맞춤형 프로그램을 올해 한 10여 명 정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물론 이제 뭐 어떤 사업이든 사회복지는 다 의미가 있지만 그냥 물건들을 사서 지원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려운 사연들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직접 가서 깜짝 파티도 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나가실 거 아니시겠습니까?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기금이 저희가 또 이제 지역사회 자원 뭐 쪽에 혹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이마트 7개 지점하고 연합하는 바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요. 현재 이마트에서 팔고 있는 물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오셔요. 방송에서 금액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총액으로 한 1억 이상의 물건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이제 파셔서 그 전액을 복지관으로 후원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 플러스 사연 맞춤형 그 프로그램이 그 기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바자회는 매년 계속 되고 또 기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올해는 뭐 열 몇 분이라고 하니까 내년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그게 일반적으로 뭐 라면을 뭐 쌀을 지급해주고 김장 나눠주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더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건을 갖다 드리는 것도 사실은 뭐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좋죠. 예. 하지만 네. 그 사실은 속속들이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라면이나 쌀 이런 것들은 또 국가에서 정한 뭐 수급자나 네, 네. 차상이나 이제 이런 데 해당이 돼야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연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제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사업들 어떤 걸 구상들을 하고 계신지요? 예, 그 수중 재활 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증의 뇌성마비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뇌병변, 그러니까 중풍으로 쓰러지신 뇌병변, 그다음에 지체 장애, 뭐 뿐만 아니고 지적 장애나 자폐 장애 분들도 일반 공기 중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물속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이미 다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관 지하의 1층에 가면 아주 근사하게 치료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수중 재활 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개관 때부터 사실 있었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활용이 좀 덜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아주 학수고대하던 전문 수중 재활 운동사를 저희가 한 명 뽑았습니다. 아, 예. 그것도 이제 어떤 규칙에 맞춰서 네, 운동을 저희가 해주는 게 이제 좋겠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하드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 12년 차 정도 되는 아주 베테랑의 수중 재활 운동사를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특히 치료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치료 기법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최근에 그래서 제가 탈의실하고 이제 뭐 샤워실 이런 부분들을 또 그 개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수중 운동에 대한